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브라우저한테 알려줘. 야 브라우저야 이거 HTML5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화면에 렌더링해 라는 뜻이. 화면에 이제 HTML5 인식해서 렌더링을. 자 그리고요 HTML에 보시면 모든 HTML은 헤드와 바디 태그로 이루어졌죠. 헤드와 바디로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은 여긴 사라졌는데요. 메타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 자, 이 메타 태그는 뭐 하는 놈이냐? 브라우저가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뭔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위한 정보가 보통 메타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 정보라고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오라클에서 인플로이 테이블 기억나세요? HR 계정에 인플로이 테이블에 뭐 있었어요? 테이블에 컬럼이. 일단 뭐 인플로이 아이디 있고 퍼스트 네임, 뭐 라스트 네임, 뭐 셀러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셀러리가 몇 바이트짜리예요? 셀러리.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우리는.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테이블이 컬럼이 몇 개 있고 그 컬럼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컬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거기에 뭐 킹이라는 사람이 월급이 얼마 받는다는 건 실제 데이터고 그 테이블 자체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해요. 그 테이블 자체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그 테이블은 이름이 인플로이즈고요. 컬럼 몇 개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컬럼은 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런 테이블이 메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위한 정보. 예, 그런 걸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메타가 보통 이 HTML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메타 정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캐릭터 셋. 자, 캐릭터 셋은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다 그냥 UTF 파일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HTML5 기본 포맷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캐릭터 셋은 UTF 이거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은 브라우저에 위에 상단에 보여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H1 태그가 있고, 자, 태그가 이거 원래 P 태그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대문자건 소문자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개발자들 사이에. 그래서 소문자로 쓰자.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요청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청 정보를 제일 먼저 받는 애. 기억나오? 요청 정보를 제일 먼저 받는 애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가지고 얘가 이거 요청했네? 그러면 그거랑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컨트롤러 쪽으로 보내면 컨트롤러는 작업을 해서 리턴을 하면 그 리턴을 할 때 앞 뒤에 아까 리졸버라는 애가 받아가지고 앞에다가 웹 INF에 뷰즈 붙이고 뒤에 .jsp 붙인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로 보내면 그때서 걔가 디스패처 서블릿 쪽으로 해서 다시 우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쭉 루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중간에 필요한 작업들은 얘가 알아서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뭐예요? 앞에 우리가 이거 직접 우리가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게 오타내기도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게 프레임워크의 장점입니다. 대신 단점은 뭐예요? 프레임워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개발 성능이나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갔다 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는 뭐 잘 뿌려질 거니까 안 할게요.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옛날 삐바는 게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이번 삐바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참.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마 날짜를 찍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요. 우리는 자 밑에다가요. 이제 헬로월드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요. 자, 디브 태그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놓고 이 래퍼 클래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걸 왜 쓰냐?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래퍼를 만들어서 쓰자라는 거는 일단 태그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단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나 쓰기 싫다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안에다가 제가 뭘 쓸 거냐면 H2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파라미터 전달하는 걸 할게요.
파가 뭐죠? 파라가 파라미터. 아 진짜 겁나 많이 하네. 자 파라미터 전달하는 걸 할 건데 이따가 쉴 때 내가 젠더를 바꿔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림 예쁘게 그리려고 진짜 무지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자 HTTPS S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호출할 때부터 어떻게 호출해요? 로컬 호스트 콜론 8088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겠죠. 보통 이 로컬 호스트가 우리의 URL이에요. 우리 회사 주소, IP 주소.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우리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 번호. 그래서 프로그램당 하나씩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HTTP에 붙여져 있는 포트는 기본적으로 80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80 포트를 우리가 쓰게 되면 이게 안 붙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몇 번 포트 쓰냐? 8088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컨텍스트 루트 혹은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값이 붙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호출이에요, 하나에.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호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명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루트를 호출한 거다라는 거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요. 그래서 이 슬러시 하나를 쓴 거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얘인 거죠. 네가 슬러시 하나 요청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러시 하나 요청한 것까지가 이제 하나의 요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하이퍼링크 걸면서 루트를 요청하면서 뭘 보내고 싶냐면 이제부터 데이터를 넘기고 싶어요. 서버 쪽에. 지금 그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데이터를 넘기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 어떻게 붙냐면요. 물음표. 그러니까 슬러시가 빠지고 물음표 예를 들면 name equal 제임스 딘. 자, 그 다음에 and age equal 25 and 자, gender equal 남자 이런 식으로 보내죠.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슬러시 하나 빠지면 알아서 자기가 슬러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자, 일단 파라미터 전달하기 전에 자, 문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블릿에서 호출하는 방식이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하고 뭐? get하고 포스트. 그죠? get하고 포스트. 어떤 게 좋아요? 포스트. 포스트가 좋기도 하고 get이 좋기도 하고. 예, get하고 포스트 두 가지 방식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쓰는데 get 방식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돼도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제임스 딘이 뭐 어쨌다는 거야. 봐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예, get 방식이 굉장히 많이 써요. get 방식을 대부분 다 get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get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할 양이 얼마 없습니다. 적을 때, 소량을 보낼 때.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포스트를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포스트를 제외한 게 다 get 방식이거든요. 자, 포스트는 어떨 때 써요? 데이터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노출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포스트다 방식을 쓰셔야 돼요. 노출 불가. 노출하면 안 돼. 자, 그리고요. 자, 양이 많아요. 데이터 보낼 양이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 써라.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 사이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사이트에 가면 뭔가 길게 서술해야 되는 경우 있죠. 텍스트에 에어리에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주소 표시를 이렇게 노출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주소 표시로 노출되는 거는 길이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 데이터 전송해야 될 양이 많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양이 많을 때 그럼 노출이 안 되면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데이터는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디 쪽에서 넘어가냐면 이 데이터들이 신호에 우리 보통 신호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삐삐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넘어갈 때 그 데이터 부분에 보시면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바디라는 부분이 있어요. 헤드와 바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디에 붙어서 넘어가요. 메시지 바디에 붙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엽서 혹시 아세요? 엽서 혹시 모르세요 참?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물어봐야 돼요 항상. 엽서는 어떠냐면 주소 있죠. 내용이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돼서 이제 주체부 아저씨가 맘만 먹으면 내용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방식 갯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지 같은 경우에는 봉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양이 많죠. 양이 많고 내가 여기다 10장을 쓰고 20장을 쓰고 뭐 거기다 소설을 쓰고 뭘 쓰건 어쨌든 양이 많이 돼 있어서 공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날아가죠. 그런 게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바디 쪽에 붙어서 데이터가 넘어가야 될 때는 우리가 포스트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이 많아서 아까처럼 편지지에 많이 써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포스트 방식 쓰시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파일을 전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첨부해서. 그래서 글과 플러스 파일을 한꺼번에 전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글과 파일을 한꺼번에 전송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당신의 여러분이 아마 그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볼 때 사진 등록하라고 한 적 있었죠. 그럼 사진은 파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라고 해서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라고 해서 주민번호 쓰고, 뭐 최종 학력이 얼마냐 해서 그거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쓰잖아요. 그럼 그거는 글이고 사진은 파일이죠. 그러면 사진과 파일과, 그러니까 글과 파일이 같이 전송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해요. 멀티파트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파트와 파일이라고 하는 파트, 두 개의 파트가 한꺼번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멀티파트로 함께 파일을 전송해야 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해야지만 에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럴 때만 우리가 포스트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갯방식이에요. 데이터가 노출돼도 돼. 데이터 보낼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빠른 전환이 빨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전환이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가시면 대부분 90%가 다 그냥 포스트 갯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자, 늦게 왔으니까 앞에 나서 노래 부르고 가세요. 네, 진짜 나오려고 그랬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링크 시킨 것들도 사실은 이건 갯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하이퍼링크 가지고 갯방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럼 간단하죠 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href는 파랑1이라고 할까요? 자, 파랑1이라는 걸 호출할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1 뒤에 파랑1이라고 하는 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그냥 네임 제임스, 이게 제임스니까 제임스라고 할까요? 자, 제임스 딘. 혹시 제임스 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별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젠더 남자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자, 반드시 내가 요청하는 요청 정보와 요 파라미터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음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청 정보와 이제부터는 파라미터다 라는 걸 분간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name, James Dean, age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딱 닫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and age, and gender는 빼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넣으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는 자, 눌러보아요 라고. 그러면 화면에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뭐라고 보일 거냐면, 자, 눌러보아요 라고 하는 글 밑에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걸 클릭을 하면, 자, name equal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조 데이터가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파랑1이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가요. 무슨 방식으로? 갯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랑1.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면요. 지금 이 파랑1이라고 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 쪽에서 받을 애는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얘가 갯방식으로 넘어가는지까지만 보고 누르진 않을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 run as run on server. 자, 우리가 파라미터 run as run on server를 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루트 요청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겠죠. 받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오늘의 로케일 정보 찍고 그 다음에 홈 여기로 와요. 그죠?
여기로 오고 예,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 눌러보아요라는 예, 글을 보여준 상태 하이퍼링크를 보여줄 겁니다. 그죠? 겁나 느리네. 아, 겁나 느리죠? 기다리죠? 맞습니다. 자, 눌러보아요라는 이런 말이 왔고요.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제가 지금 크롬에다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크롬에다가 예, 보내줄게요. 크롬에다가 실행을 시켜가지고 잠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맞나요? 자, 그러면 자 눌러보아요 옆에 어쩌고저쩌고 다 한 줄로 나오고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갯방식 하이퍼링크 걸린 갯방식에는 저 막 아래쪽에 그 정보가 나타나죠.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상태 표시줄에 여러분들이 링크 걸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파라미터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개발자 모드죠. F12키. 그죠? 자, F12키를 눌러가지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네트워크 쪽으로 갈게요. 여기 네트워크입니다. 요거. 자,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요청을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 것까지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예, 보여줘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꼭 봐야 되는 화면입니다. 오셨소?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요청을 또 보내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보내고 나면 다시 또 올 거예요. 이 화면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다시 네트워크 쪽으로 보세요. 자, 보셨어요? 자, 네가 요청한 거 이거 맞냐?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테이터스 코드. 200이 내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결과가 응답돼서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해피한 경우고요. 보통 여기 스테이터스 코드 중에 오류가 300 오류서부터 시작해서 500 오류까지 다양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오류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404 오류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200이 아닌 애들은 다 오류예요. 200이 아닌 애들은 다 오류고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 헤더에 헤더입니다. 그러면 헤더에 제너럴 리스폰스 헤더 응답했던 거죠. 내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앞에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클릭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클릭해갖고 이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자, 네가 요청을 했지 테스트 1을 그러니까 지금 루트를 요청했지. 그런데 그 루트에 대한 요청이 아주 좋았어 상태가. 그리고 처음에 요청하는 거는 무조건 첫 요청은 무조건 갯방식입니다. 주소 표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걔는 예, 갯방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처음에 요청한 게 있잖니 이거야. 맞죠? 우리 이거 요청한 거 맞잖아요. 자, 그리고 예, 어드레스 리모트 어드레스는 예, 이거야. 8088 포트 번호는 이거야. 그죠?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퀘스트가 됐으면 그에 대한 응답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청했으면 응답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자, 아직 우리가 응답 받은 건 이거고요. 응답 잘 받은 거가 이거잖아요. 근데 응답이 페이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페이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페이지로 오는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통상 그냥 일반적인 경우고요. 데이터로 오는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XML 들어보셨죠? XML 안에 데이터가 숨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SO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JSON. 그러니까 JSON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응답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건 조금 더 이따가 배울 거고요. 제이슨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응답 받는 방식이 페이지로 포워딩돼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페이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띡 오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만 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화면에 보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값만 오니까. 예, 값만 오는 경우. 근데 지금 우리 오는 건 값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값이 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오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 페이지가 왔기 때문에 예쁘게 포맷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졸려오신가요? 표정들이 그냥 밥을 먹어갖고 뭔 소린지 그죠? 뭐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귀에는 안 들어오고 한국말인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당연히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이 4004 오류. 이 4004 오류는 뭐예요? 너 요청했잖냐 이거 파라몬? 근데 파라몬이 저쪽 서버 쪽에 받는 애가 없어.
받는 애가 없으면 저렇게 오류가 나요. 자, 근데 우리가 파라원이라고 하는 걸 받는 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파라원을 받을 수 있게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쉬었다 할까요? 1시간 만에 이렇게 헬스케져서 공부한다고 힘들어갖고 참, 네.